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만 상승했을 뿐 하루 종일 횡보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해외 시장은 유럽이나 특히 미국은 ISM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good is bad이 아닌 닥치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상승을 했습니다. 3월 들어 시작된 묻지마 월초 매수가 들어오는 현상,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전일 선물을 백오데이션으로 강하게 밀어내던 것을 빠르게 풀어내면서 초반에 318.20포인트까지 아주 빠르게 상승했는데요. 이때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 모두 현물 매도를 내면서 추세 상승을 틀어막았어요. 아마 현물 매수까지 더해졌다면 당일 지수는 굉장히 큰 상승했을 텐데요. 오전 2시간 동안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무려 2천억 넘게 쏟아져 나왔어요. 2시간 동안에 2천억이면 시간당 1천억이면 굉장히 세게 나온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315선을 깨지 않고 나름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이번물 하락은 여기까지 라는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반등으로 선물 미결제 약정은 무려 5,300계약이나 빠졌는데요. 지난 27일 시장이 수렴 상태에서 벗어났다가 처음으로 의미 있는 갭다운이 크게 나왔죠. 그때 하방 방향성을 만들어내면서 미결제 약정이 하루에 10,000계약이나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 미결 증가, 즉 숏포지션이 오늘로서 모두 해소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후 1시 이후로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추가로 1,500억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하루에는 3,500이 나왔는데 사실 3,500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으면 시장이 꽤나 밀렸어야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밀리지 않았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물론 다음 주가 선물옵션 동시만기예요. 그래서 롤오버수요로 오후 2시부터는 3월물 선물 미결이 빠르게 감소하고 6월물 선물 미결이 빠르게 증가를 해서 약 3,000계약이 롤오버가 추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수가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6월물 선물이 베이시스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 중인데요. 3월, 6월 선물 스프레드 또한 지금 1.8포인트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물은 의외로 무난한 선물 옵션 만기가 되지 않을까 해요. 옵션 테이블을 보면 풋옵션 310이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조금만 내려도 환매가 나오려고 하는데 305 이하의 풋옵션은 민감도가 낮아요. 그래서 닥치고 그냥 지수 내려? 상관없어 풋매도. 이런 식으로 지수의 추가 하락은 없다 이런 식으로 못 받고 있는데 반대로 콜옵션 쪽에서도 등가격 부근에서 미결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옵션 매수로 이익이 나기보다는 반대편 클래스의 풋옵션을 신규 매도로 지수 상승을 추적하는 굉장히 지루한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좁은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 감마값이 높아져서 옵션 매도자들을 긴장하게 할 수 있어요. 이따가 유럽 세션이나 미국 세션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지나고 보면 하락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간 혹은 몇 주간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주면서 숏포지션들을 완전히 죽여놓고 제 갈 길을 갈 때가 많아요. 반대로 상승 약장에서는 굳이 급하게 올릴 필요 없이 천천히 시장을 다져가면서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하락장에서 숏포지션을 잡고도 크게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서는 포지션을 정리했다가 다시 쌓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보면 점심 이후로 316선에 올라선 뒤로는 더 이상의 추세적 흐름이 없다고 판단한 시장 참여자들이 양옵션 매수를 굉장히 빠르게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변동성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비단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어제 의미 있는 변동성 하락을 겪었죠. 한번 볼까요? 요걸로 보죠. 이거는 빅스 지수와 V2X 유럽 변동성 지수 그리고 V코스피 한국 변동성 지수입니다. 일단 하얀색이 이제 변동성 빅스 지수예요. 어제 굉장히 빠르게 하락했고 마찬가지로 유로존도 변동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V코스피 지수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1월달 그리고 2월달에 잠깐 변동성이 떴다가 3월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변동성이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하락을 하게 되면 시장은 의미 있는 레벨업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을 다시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물론 월초의 자금 집행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신고가에 가까운 폭등을 했습니다.
개장과 함께 뭐 닥치고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숏 커버가 더욱 빠르게 들어왔고 미국이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상승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목요일 초반에 많이 빠졌죠. 근데 그것에서 따라가서 숏을 쳤던 쪽에서 아주 급하게 숏을 걷어낸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상승 종목 중 의미 있는 수치를 보이는 것은 뭐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인터내셔널 그리고 뭐 캐린 같은 럭셔리 업체들인데 중국에 대한 기대가 다시 싹트기 시작한 게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근데 유럽 증시보다 더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인 것은 유럽 채권 시장이에요. 단기물은 뭐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장기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의미 있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독일이나 뭐 유로존 서비스 PMI 좀 시원찮게 나오고 또 생산자 물가 지수도 그 MOM으로 의미 있는 감소가 나오면서 장기물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의미 있는 것은 유럽 마감 30분을 남겨놓고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채권 매수세인데 증시가 이 종가 고가의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특별한 이슈도 없이 채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양봉을 맞는 것은 좀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국채 또한 이 장기물 중심으로 아시아 세션에서 꾸준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ISM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만 채권이 눌리거든요. 그리고 유럽 마감 후에 장기 채권은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도 유럽 국채도 장기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이제 논판 발표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월, 화, 수, 목은 사실상 뭐 큰 무게 있는 지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국채 옵션 만기도 끝났죠? 저는 이제는 마음 편하게 국채 풋옵션 매도를 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메릴 린치에서 발표하는 어떤 거냐? 잠깐만요. 화면이 요거군요. 이게 무브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채권 변동성 지수인데 쭉 올랐다가 여기서 저항을 받고 지금 내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로 이렇게 뚝 하고 부러지진 않겠지만 이 작년까지 만들었던 이 채권 변동성은 이제 꺾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100포인트 이하로 꺾였다가 중간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채권이 이제 채권 변동성이 빠진다. 즉 장기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꽤 의미 있는 장기물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채권 품매도는 굉장히 좋은 이 뭐 상반기 내내 있을 좋은 어떤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멕시코 페소화가 연일 초강세가 진행 중입니다. 페소화는 2018년이 고점도 돌파해서 이제는 2017년이 고점까지 왔어요. 이거는 미국이 공급망 재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중미 이머징 국가에 대한 투자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효과 때문에 멕시코 페소화가 강세라고 보고 있어요. 상품 통화인 오지달러 또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양봉으로 마감했는데 이머징 강세가 지속됐고 또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오지달러는 추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통화옵션 양매수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가격 조건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면 양매수를 하기에는 프리미엄 조금 더 빠져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나서 미국 지수 옵션 만기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상방 방향성 기대하고 오지달러 콜옵션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네이키드를 하거나 아니면 콜백 스프레드를 해서 델타를 쫙 오픈해 갖고 밀어붙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자리가 가격적으로는 괜찮은 자리인데 양매수를 하기에는 프리미엄이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의미 있는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유럽 세션 초반만 해도 78달러 초반에서 등락을 보이던 기름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UAE죠. 거기가 뭐 오펙에서 탈퇴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왔어요. 순식간에 76달러 선까지 밀렸는데 UAE 당국자가 보도를 부인했죠. 그래서 기름은 급반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4월, 6월 그 텍사스 기름 스프레드 잠깐 볼게요. 텍사스 기름 스프레드가 어디냐? 이거죠. 이게 다시 이제 0.09까지 좁혀졌어요.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플러스로 돌게 된다면 뭐 80달러 지금 기름이 79.8달러까지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게 플러스 전환되면 기름을 아주 강력하게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좀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4월, 6월 스프레드를 매수해도 되고 근데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기름 선물 매수하거나 뭐 콜백을 짜든 어쨌든 저는 이제 기름이 상방으로 열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 개장과 함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본장 개장 전에 이미 전일 고점을 넘어서기도 했어요.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이런 시총 상위 테크 대형주 여기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죠. 그래서 지수가 얼마 상승할지 몰라도 최소한 알고리즘 매수가 들어오면 이거 최소한 상승을 마감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유럽 증시 상승과도 맞물린 일인데 목요일에 개장 초에 유럽 증시가 2월 신저가를 그러니까 2월의 저가를 깨는 그런 언더슈팅이 나왔다가 아무 이유 없이 종가까지 땡겼거든요. 미국 증시 또한 목요일에 시티들이 초반에는 부지런히 숏을 치려했다고 제가 어제 시황에서 얘기했죠. 근데 숏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 35분 이후로 뭐 보스틱 총재가 뭐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핑계죠. 그래서 그냥 숏을 빠르게 걷어냈다고 하는데 오늘도 또 뭐 보스틱 총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좀 아니지. 어쨌든 간에 나스닥 숏을 걷어내면서 어제 이제 12,000포인트 위로 마감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럽 증시가 또 숏커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는 연이어서 숏커버 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 나스닥 대형주는 시초가부터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러셀은 초반에는 매도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ISM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오면서 나스닥 잠깐 눌렸어요. 근데 나스닥은 시가조차 깨지 못하는 아주 약한 눌림이 나왔어요. 근데 러셀은 장 초반의 상승을 모두 반납하는 그런 하락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딱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변동성 매도가 다시 이어지면서 지수가 탄탄히 받쳐졌고 그러면 뭐 유럽 마감 때부터 아이고 매도자들은 잘못 걸렸다 싶으면서 이제 빠르게 숏을 걷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엔 3대 지수는 모두 종가 고가의 강력한 양봉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특히 러셀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이 등락폭보다 유럽 마감 이후에 숏 커버가 들어오면서 상승한 폭이 훨씬 더 커요. 지금 특별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변동성 매도, 그러니까 유럽만 변동성 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우리도 나오고 있죠, 미국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변동성 매도가 나오니까 숏한 애들이 손절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변동성 매도와 숏 손절매가 나오면 그것도 금요일날 주봉을 땡겨서 종가 고가로 마감한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전산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어제 뭐 특별히 이것을 뭐 의미 있게 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니케이 선물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엔화도 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BOJ 마지막 BOJ 영감 옛날 영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치매도 아니고 구로다 총재 죄송합니다. 이 구로다 총재가 이제 마지막 연설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지금 뭐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엔화 강세와 니케이 선물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거 동시에 나타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좀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다음 주에.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저는 지수는 추가 강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승에 대해서 뭐 라파엘 보스틱 총재의 발언이 오늘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이 CTA들이 S&P 4,000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1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숏을 쌓으려고 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지수가. 그래서 어제 오늘 연속해서 걷어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제 시황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포인트 피겨라고 칭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있죠. 뭐 4,000포인트, S&P 4,000, 뭐 나스닥 12,000 이런 것들.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포지션 진출입이 일어나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 뭐 보스틱을 팔아먹을 필요 없다라고 보고 그냥 숏돌이들이 일부 후퇴를 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화는 미국이 의미 있는 경제지표 발표가 없어요. 화요일에 뭐 본장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파월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긴 한데 이 변동성 커브를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다 내려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이슈가 없다고 보면 지수는 상승할 수 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변동성 지수 또한 지금 18.49포인트까지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좀 볼까요?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2월에 저점을 깨러 간다고 봐야겠죠. 자, 근데 이제 2023년 여기 2023년인데 한 해를 놓고 보면 변동성 고점이 24포인트 넘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변동성이 살짝 이제 아래로 꺾이고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변동성이 작년만 해도 이제 레벨이 이제 35포인트까지 고점 레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점을 계속 낮춰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거 V 반등 이거 뭐 쉽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뭉개다가 레벨 다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레벨 다운을 하게 되면 다음 자리는 어쨌든 2021년에 그 15포인트대예요. 자, 어쨌든 작년 말부터 저는 어쨌든 이 변동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변동성은 레벨 다운하면서 지수는 점진적 상승을 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나스닥 빅테크 종목들이 시총 상위 중심으로 강력한 상승을 보였는데, 이거는 뭐 개별 종목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인덱스 매수가 들어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숏커버 때문에 올라온 상승이죠. 올라온 거죠. 그리고 파페치가 다시 이제 5.4달러까지 상승했는데 4달러 초반에서 잡으려던 게 약간 욕심이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이 이거 의미 있는 반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장은 야간 선물 시장에서 단숨에 320포인트에 근접하는 319.7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320포인트 이상의 시세는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봐요. 그런데 위쪽으로 콜옵션 미결제가 너무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곱게 상승하기보다는 오버나이스 하지 않으면 이익을 내기 어려운, 또 장중에 괜히 추격했다가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틀 걸쳐서 코스피 숏 포지션 싹 걷어버리고 또 변동성 매도도 다 모두 걷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4월물 옵션을 거래하기 시작할 것인데요. 방향성은 상승 방향으로 셋업하지만 포지션을 좋은 구간에서 모으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 지금 변동성이 제법 낮은 수준에서 4월물이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외의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변동성이 낮은 수준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시장이 진폭 자체가 좁다는 것도 있겠지만 뭐 기대이익을 낮춰야 된다든지 또는 오랜 시간 동안 버티면서 싸워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수가 막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막 뚝 부러지는 그런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한 서너 시간 동안 껌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난데없이 급락, 또 거기서 마감, 그리고 다음날 또 다시 급등, 갭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추세 추종 매매하기가 어려운, 장중 매매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조가 무엇인지를 보고 포지션을 잘 뭉개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요. 어쨌든 저는 변동성 매도가 다시 시작된 것 같다. 그것도 우리 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다 그렇게 변동성 매도가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 제가 이틀 동안에 뭐 배터리 아저씨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내러티브가 또 안드로메드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표시했는데 2020년 말부터 2021년 1월 11일에 그때 삼성전자가 이제 9만 전자를 넘기면서 아주 광풍을 불러일으켰죠. 그때가 생각났는데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갖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매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주식을 사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파는 것밖에 없다. 이런 진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신고가를 갱신 중인데 이거 좀 안타깝네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뭐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국채 풋옵션 매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쌓겠습니다. 화요일이 파월 발언에 혹여 채권 놀림이 나온다? 그래도 관계없이 풋 매도를 쌓을 것이고요. 기름 시장에서도 조심스럽게 롱 포지션을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롱을 담기보다는 낮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롱을 잡아서 미는 것 외에는 장중 매매로는 그닥 이익을 얻기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따로 손대지 않을 것인데요. CTA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숏을 걷어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매도를 진입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단기 채권은 가만히 있는데 장기 채권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장기 채권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온다. 지수는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수는 따로 포지션 손대지 않고 그냥 다음 주는 장기 채권 풋매도만 계속 쌓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월 들어서 시장이 다시 리스크온 모드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모두들 좋은 성과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요 바탕화면, 요 배경 화면은 독일의 그 뉴르브루링 노르트슐라이프의 그러니까 북쪽 서킷에서 운영하는 서킷 체험 프로그램인 링택시를 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요 옆에 조수석에 탔어요. 이쪽에 전문 드라이버가 그 M5를 운전하면서 시속 250km로 리밋이 걸리거든요. 거기서 점프를 합니다. 아주 오금이 저린 경험이었죠. 젊은 시절에는 제가 차를 참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동네 영감이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